요즘 가장 세간의 화제가 남현희 전 청조 사건하고 이준석 안철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제 사건이 이제 남현희 사건인데 남현희 씨가 어제 경찰에 2차 소환이 됐고 대질 조사를 했는데 남현희 씨가 전 청조를 보자마자 뭘 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 대질 조사인데 송파경찰서에서 조사했어요. 조사 시작과 동시에 뭘 봐? 남현희 씨가 전 청조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 청조는 또 남현희 씨를 노려봤다고 해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 두 사람을 대화 못하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 학부모와 삼자 대면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문 변호사님, 이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아요? 대뜸 뭘 봐? 대질 조사인데 경찰이 두 사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원래 대질 조사는 두 사람 앉혀놓고 서로 각자 얘기 듣는 건데 워낙 이 감정적으로 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대질 조사인데 경찰이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원래 대질 조사는 양측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 두 사람을 동시에 앉혀놓고 평소 피의자 신문을 하듯이 경찰이 그 당사자에게 묻고 답을 듣는데 양측이 동시에 앉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고 한쪽이 답을 하면은 그 답에 대해서 경찰이 반대쪽에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는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를 실시하는 거지. 물론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앙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다투는 경우도 있죠. 있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남현희 씨의 태도에 비춰볼 때도 다툴 것 같으니까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조치를 사전에 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마디가 뭘 봐니까 예, 그러니까요. 다음 마디는 걱정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통상 사건이 진행될 때 사건 초반부터 대질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문데 남현희 씨도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전 청조도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특히나 이 자리에는 남현희 씨 전 청조 외에도 피해자도 동석을 했습니다. 3자가 대질 조사를 진행했거든요. 모두 다 조기에 대질 조사를 원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만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 정황만으로는 공모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범죄 수익금이 남현희 씨에게 덜어 들어갔다는 정황이라든가 예. 오랜 시간 전 청조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지만 사기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건에 개입을 해야 하는데 딱히 개입 정황이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그건데 전 청조가 이제 학부모들 모아두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뭐 앱 개발할 건데 돈을 투자하면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탁 해서 돈을 투자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 피해 학부모들은 남현희 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현희 선수는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 투자 관련된 얘기는 난 못 들었다. 네네네. 두 번째 장면은 전 청조의 금고에서 남현희 선수가 돈을 세는 걸 봤다라는 피해 학부모의 진술. 그런데 남현희 선수는 돈은 셌지만 그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아니다. 라고 한 대목. 이 두 가지 장면. 네네. 이게 혹시 뭐 공모의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강력경사 출신 어떻게 봅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특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공모로 보기엔 다소 부족한데 요 장면도? 단언할 수는 없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남현희 씨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예. 경찰이 자체적으로 그 근거를 파악해 볼 겁니다. 그 근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루 정황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청조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현희 씨가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질신문을 마치고 난 뒤에 전 씨 측 변호인이 남현희 씨도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미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둘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 유의미한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조기에 자신에게 쏠리는 각종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대질신문으로 이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 같고 특히나 남현희 씨의 생각과 다르게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대질신문에 막상 임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전 청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남현희는 보통 사람입니다.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메달리스트인데도?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상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냉정하고 허위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사기꾼이니까. 오히려 남현희 씨가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제 대질신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저녁 식사 이후에도 대질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남현희 씨가 몸이 몹시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예. 전 씨 측은 대질조사를 앞으로도 더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남현희 씨는 어제 대질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굳이 앞으로는 대질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할 말을 했고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정황을 앞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연루 의혹은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열려 있다. 공모 연루 여부는 열려 있다. 대질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하죠. 동석합니다. 예. 그 동석했던 전청조 측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현희 선수가 전청조의 범행을 다 알았다라고 진술을 했다. 전청조도 남현희가 3월부터 본인의 사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전청조는 남현희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전청조 변호인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대질조사에서 어떤 말씀 오갔나요?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는 줄곧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질신문에서 전청조 씨는 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사기 범행에 대해서 올해 그 3월경 즈음부터 이미 남현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을 하셨고 전청조 변호인의 전언에 따르면 피해자도 남현희 선수가 전청조의 범행을 다 알았다라고 말을 했고 전청조도 남현희가 범행의 사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현희 선수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엇갈리는 상황 속 진실은 무엇일지 남현희 40살 넘었는데 모를 수 있다고? 정말 몰랐다. 내가 최대 피해자다. 26년간 국위선양 위에 인생을 바쳤다.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라며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입장을 냈습니다. 40살 넘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피해자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남현희 선수가 받았느냐 이걸 알고도 받았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남현희 선수 쪽 입장입니다. 전청조는 남현희 모친에게 고급 차량을 뽑아주고 매달 용돈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매월 렌트료 주겠다고 했지만 2번만 내줬다. 엄마 용돈 준 것도 2번 800만 원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긴 받았다는 건데 사기 수익금인 줄 몰랐다라는 게 남현희 주장인 거고 전청조는 아니 같이 해고서 뭘 모르냐라는 반박인 겁니다. 그 가운데 피해 학부모들은 남현희 선수도 알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선미 변호사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피해자 중에서 즉 고소를 한 인물 중에서 남현희 씨를 정식으로 공범으로 적시해 고소한 인물은 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청조 사기 사건의 추이를 보면 앞으로 추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 자체 인지 사건으로 여러 사건이 더 불거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가담한 정황을 제시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아마 어제 대질신문 과정에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자 대면 과정에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은 모두 남현희 씨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실 전청조 입장에서는 사기 공범이라고 할 때 형량이 줄어드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가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만약 자신의 단독 범행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성별을 속이는 사기 사건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별을 속일 때는 한쪽 성별로 쭉 속이고 맙니다. 이게 근데 성별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방향, 즉 필요에 따라 남녀를 오가면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피해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사기 범행 수법으로만 치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단독 범행이라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오히려 자신의 형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허. 내가 실제로 수익금을 취득하지 못했고 남현희 씨가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취득했다고 주장을 해야 자신의 형이 상당 부분 감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실과 입증은 다른 문제라서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실제 사실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또한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범죄 수익임을 알고 받았다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해당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인데 경찰은 사기 공범인지 그리고 사기 공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범죄 수익금을 그 정황을 알고 취득했는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있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추가로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 차례 대절신문 내지는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이게 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 금액도 커질 수 있고요. 메달리스트, 펜싱 메달리스트 남현희 선수도 지금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기꾼들이 그 파라다이스 호텔 예. 우리 전 회장님 그 회사를 늘 언급하고 그 뭐 혼외자 자식으로 이번에도 둔갑이 돼서 이런 가정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나 뻑하면 나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말도 안 되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님이 직접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김성태 의원에게 피해를 호소했어요. 사실상 이 피해자죠. 이 팬데믹 때문에 예. 저 인천 송도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엄청난 예. 참 경영상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이런 법적 조치 같은 건 안 취하신답니까? 글쎄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 못 들었어요. 들었군요. 못 들었는데 이거 사실상 달나라에나 있을 법한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 그럼요. 관계였죠.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저는 남현이 전청조는 말할 것도 없는 그렇죠. 거고 남현이도 아무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세상 물정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 어렵게 땀 흘려 운동한 그 결실을 가지고 때로는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뭐 이런 지원금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스폰 협찬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기꾼들에게 가장 또 잘 휘둘러지는 사람들이 연예인하고 맞습니다. 이 체육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현이 또 선수에 대해서는 좀 동정심도 가지만은 그런데 17살 이 나이 차이는 그 동정심도 또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섣부른 이런 사기꾼들이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물량 공세로 한심을 사요. 이거는 동서고금 몇천 년 역사에서도 비롯되는 건데 몇천 년 사기 기법이다. 그렇죠.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오는 그리스 거예요. 때부터도 전청조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런 이런 한심을 사기 위한 물량 공세가 들어오면은 이걸 의심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벤틀리 그런 차량을 갖다가 근 4억 3억 8천이나 되는 그 차량을 뭐하러 자기가 봤냐고. 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참 잘못된 연인이 다시 대한민국 이 어려운 지금 이제 추운 날씨에 네. 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수사 기관은 철저하게. 이 너무 오래 끌 필요도 없어요. 예. 정확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한기시키는 그런 좋은 교훈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